오늘의 주제는 여성 불면증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남자들보다 더 잠을 잘 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도 더 많은데 문제는 여성들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생리적으로 남성들보다 더 잘 자는 잠이 못 자는 잠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생리를 경험하게 되고 중간에 임신을 경험하고 또 50대 전후가 되면 폐경을 경험하면서 호르몬의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몸에 여러 가지 변화도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면입니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총 수면 시간이 더 많아요. 수면 효율은 실제 누웠는데 실제 잔 시간이죠. 누워있는 시간 중에 실제 잔 시간 85%가 넘어야 정상으로 보거든요.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수면 효율, 일단 잠들면 중간에 깨지 않고 잘 잔다는 얘기죠. 꿈꾸는 잠도 많고 그 다음에 깊은 잠도 많고, 여성들은 전체 수면 시간도 길고 중간에 깨지도 않고 깊은 잠도 많다. 즉 수면의 질이 남성들보다 좋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남성은 조금 빨리 자지만 남성들은 얕은 잠인 비렘 수면 1, 2단계와 렘 수면 많고 깊은 잠은 여성들이 더 많다.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통계를 내보면 한 11분 정도 더 잔다고 합니다. 또 일주기 리듬도 있어요. 우리가 뇌에 자고 깨는 것을 조절하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눈 중앙에 뒤쪽에 있습니다. 식욕차 상액이라고 하는 2만 개 신경세포가 자고 깨는 리듬, 우리가 멜라토닌 분비되는 시간도 조절하고 또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침에는 많이 분비됐다 오후에는 떨어지는 거를 조절하고 이렇게 24시간 돌아가는 리듬을 조절하게 됩니다. 나타나는 일주기 리듬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낮에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고 신체 능력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주기 리듬이 교란됐을 때 굉장히 몸에 피곤함도 느끼고 소화도 안 되고 집중력을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졸중, 더 나가서 치매까지 발생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질병들은 이런 일주기 리듬이 교란됐을 때 다 유발되고 악화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일주기 리듬이 남성들보다 한 6분 정도 더 빠르대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남자들보다 조금 더 일찍 자죠.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깨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은 좀 반대인 거죠. 남성의 51%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잠을 못 잔다. 여성은 57%가 잠을 더 못 잔다. 하지 불안 증후군은 다리가 불편한 거예요. 이 움직이고 싶은 충동, 불편한 거가 쉴 때 악화되고 자려고 누우면 악화가 되고 움직이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걷거나 움직일 때는 멀쩡한데 자려고 눕거나 너무 피곤해서 몽롱한 상태에서 앉아있으면 다리가 불편한 병이고 우리나라 사람의 약 10%가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죠. 유전성이 50%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뇌에 철분이 결핍해서 도파민이 부족한 겁니다. 철분이 붙어야지 도파민이 잘 만들어지는데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시상 하부에 있는 감각을 조절하고 억제하고 차단시키는 A 원원의 도파민이 생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파민이 부족하니까 이 감각을 막아주지 못하니까요. 누워있어도 내가 뭔가 골똘히 생각할 때는 다리가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눈도 감기고 뭔가 몽롱해진 상태, 즉 잠이 오는 상태가 접어들게 되면 그럴 때 비로소 이 차단됐던 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하지 불안 증후군입니다. 이 하지 불안 증후는 여성에서 2배가 더 많습니다. 남성들보다 훨씬 더 여성이 더 많다고 알려져 있죠. 왜 그럴까요? 철분이 부족하면 하지 불안 증후군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성들은, 젊은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지 않습니까? 헤모글로빈이라고 혈색소를 재보면 1, 2에서 2 정도 떨어지거든요.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임신하면 엄마한테 있는 철분이 아이한테 많이 가면서 빈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산모들이 철분 약을 먹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이 임신이나 생리 주기 때 하지 불안 증후군을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요. 부모한테 물려받았는데 평소에는 괜찮은데 철분이 부족한 시기, 즉 임신과 생리 때 나타나면 하지 불안 증후군을 경험하는데 임신은 10개월을 유지하게 되니까 이때 하지 불안 증후군 증상을 꽤 잘 경험하게 돼서 과거에는 산후풍으로 오인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은 출산 여성에서 더 하지 불안 증후군이 더 잘 생긴다고 합니다. 수면무호흡증도 있죠.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혀가 앞으로 나옵니다. 혀뿌리가 이 턱 쪽을 향해서 전진돼 있죠. 근데 잠들게 되면 뇌도 잠들게 되면서 호흡 중추에서 혀뿌리를 앞으로 전진시키는 힘이 약해지니까 살짝 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코 안 골던 사람도 잠만 들면 숨이 거칠어지고 피곤하거나 술을 마시면 그로 인해서 혀가 늘어져서 더 코를 골게 되고 살이 찌거나 턱이 너무 작거나 무턱이 있거나 비만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 심장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노출되면 혀뿌리 조절한 힘이 그로 인해서 더 떨어져서 잠들 때 좁아지기 때문에 막히는 겁니다. 여성들이 폐경이 되면 거의 남성과 비슷한 상태가 됩니다. 여성들은 급격히 코골이 무호흡증이 생기는 거죠.
여성의 난소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되잖아요. 50대 전후로 인해서 쭉 떨어져요. 프로게스테론은 혀의 긴장도를 높여줍니다. 혀뿌리도 앞으로 전진시켜줘요. 자더라도 늘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여성들이 젊었을 때는 남성들보다 코골이나 무호흡증이 적은 겁니다. 근데 폐경이 되게 되면 이 프로게스테론이 아주 뚝 떨어지게 돼요. 굉장히 엄청난 양으로 거의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게스테론이 안 나오면서 멜라토닌 또 부족해져요. 멜라토닌이 프로게스테론에 연결돼 있거든요. 프로게스테론은 빨간색입니다. 왼쪽 표에 보면 수면의 질이 위에 높은 거고 낮은 거예요. 이거 위쪽으로 높은 거는 뭐하고 일치하죠? 바로 프로게스테론의 농도하고 일치합니다. 주로 깊은 잠을 잘 만들어주는 거고, 또 잘 때 기도가 혀뿌리가 늘어지지 않아서 혀의 긴장도를 유지해서 호흡이 원활하게 해주니까 뇌는 잘 자고 숨은 잘 쉬게 하니까 수면의 질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프로게스테론이 폐경이 되면 안 나와요. 그러니 폐경된 여성들은 불면증도 생기고 수면무호흡증도 생깁니다. 생리를 하는 젊은 여성들은 어떨까요? 프로게스테론은 배란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뚝 떨어져요. 이 떨어질 때 여성들의 문제가 생깁니다. 생리전 증후군이 생기죠. 여성의 90%에서 경험하는 생리전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생리가 시작하기 일주일 전부터 피로, 두통, 요통, 유방통증, 손발 붓고 속이 더부룩하고 근육통 있고 달고 짜고 매운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싶고 굉장히 예민하고 과민하고 짜증이 늘고 슬프고 감정의 변화를 겪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게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정도가 너무너무 심각해서 출근할 수 없고 학교로 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감정의 변화를 겪는 것을 생리전 불쾌장애라고 하고 전체 여성의 3 내지 8% 경험합니다. 이런 생리전 불쾌장애는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합니다. 프로게스테론이 일주일 전에 최고로 농도를 유지하다 뚝 떨어질 때 그 생리전 증후군하고 일치하는 시기가 겹치게 됩니다. 아직 생리전 증후군이 왜 생기느냐 잘 모르는데 프로게스테론 하나의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물질이 부족해서 나타난다고 알려졌는데 프로게스테론이 적어지게 되면 수면의 변화, 행복물질인 세로토닌의 부족을 유발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얕은 잠이 늘어나고요. 깊은 잠이 줄어듭니다. 프로게스테론이 당연히 떨어지죠. 또 이때는 프로게스테론이 떨어지게 되니까 멜라토닌 생성도 줄어들어요. 젊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는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거든요. 한 달에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멜라토닌 양이 적게 됩니다. 생성된 멜라토닌 또 기능을 잘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카페인을 줄여야 됩니다.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니까 불안과 초조를 악화시키는 카페인을 적게 드셔야 돼요. 특히 생리 기간 동안은요. 또 짜게 드시게 되면 복부 팽만감과 부종을 유발하는데 생리전 증후군이 이 자체를 유발하기 때문에 더욱 악화될 수 있죠. 또 멜라토닌을 만드는 비타민 B6, 긴장을 이완시키는 마그네슘, 또 칼슘도 긴장을 이완시키거든요. 비타민 6가 많이 들어있는 생선,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같은 동물성 식품이나 잡곡을 많이 드시고 콩과 견과류가 많이 섭취해서 마그네슘을 많이 섭취하시고요. 우유와 생선의 풍부한 칼슘도 많이 섭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생리 전 일주일 동안에는 취침 루틴이라고 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낮에 운동하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낮에 햇빛을 30분 이상 쬐고 생리 기간 동안 햇빛 30분 이상 쬐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같은 시간에 자고 깨고 낮잠은 30분 내로 제한하고 침실은 좀 어둡게 하고 잠자기 30분에서 1시간 동안 긴장과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스트레칭 같은 걸 하고 커피는 6시간 전에 제한하시고요. 잠자기 1시간 전에 스마트폰과 이 블루라이트의 노출을 막아내셔야 됩니다. 이 블루라이트가 노출되면 멜라토닌 생성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생리 때문에 멜라토닌이 안 나오는데 블루라이트에 쬐게 되면 더 잠을 못 자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잠을 못 자니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감정에 대한 스트레스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신인데요. 임신 때는 어떻게 되죠? 도리어 임신을 유지해야 되니까 프로게스테론이 올라갑니다. 그럼 잘 잘 것 같잖아요. 근데 임신 초반에는 어느 정도 자지만 중기가 하고 말기로 갈수록 못 잡니다. 왜냐하면요. 배가 부르죠. 그리고 이 아이가 커지면서 아래쪽으로 방광을 누르니까 빈뇨가 생겨요. 배가 부르고 몸을 뒤척이기 어려우니까 허리도 아파요. 복부 팽만과 이것 때문에 자세, 눕는 자세도 되게 불편해요. 육아에 대한 걱정, 출산에 대한 걱정이 생겨요. 소화도 잘 안 돼요. 그리고 걱정과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꿈도 많고 깊은 잠도 잘 못 자게 됩니다. 사실 이건 호르몬의 문제가 아니라 임신으로 인해서 그 몸의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임신 때 못 자죠. 자, 마지막으로 폐경이 되면 더 못 잡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의 일생 중에 가장 못 자는 시기가 이 폐경기입니다.
여성들이 폐경이 한 50대에 시작되는데 우리가 80살까지 산다면 30년 동안 잠을 못 자고 자는 거죠. 그 폐경기 여성의 60% 이상에서 불면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폐경으로부터 10년까지는 잠을 더 못 자고 그 뒤에는 노화로 인해서 또 못 자는 일이 생기게 되니 여성은 폐경으로부터 시작돼서 불면증이 시작되고 불면증이 지속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안 되면 안면 홍조가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식은땀이 나요. 낮에도 식은땀이 나지만 자다가도 화끈화끈 거는 식은땀이 나는데 문제는 이 식은땀이 난다는 건 열이 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체온은 잠들기 전에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열이 나니까 떨어지는 체온이 다시 올라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생체시계에 자극되고 멜라토닌이 안 나와요. 그러니 또 못 자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프로게스테론이 또 부족하니까 수면 무호흡증이 생겨서 폐경이 된 시점으로부터 1년마다 수면 무호흡증이 4 내지 10%가 증가됩니다. 그러면 갱년기 여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깨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낮잠을 많이 자면 안 되는 건 다들 아시고요. 담배, 페인, 술을 제한하시고 빛의 노출을 제한하셔야 됩니다. 열감이 나기 때문에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서 체온을 조금 낮추는 게 좋아요. 뜨거운 물로 하게 되면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안면 홍조가 더 심하게 생깁니다. 미지근한 물로 해서 체온을 낮춰야 돼요.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차가운 물로 하게 되면 혈관이 수축해서요. 팔다리 혈관이 쪼그라드니까 열이 발산이 잘 안 돼요. 몸에 열이 갇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 즉 내 체온보다 조금 낮은 정도의 온도로 샤워를 하시는 게 체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밤에 땀을 흘렸을 때 갈아입을 옷이라든지 수건 같은 거 시원한 물을 좀 옆에 놔서 열감을 낮춰야 되겠죠. 침실 온도를 좀 낮게 유지하는 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침실 온도는 최적의 온도는 16도에서 20도로 알려져 있는데 가급적이면 갱년기 여성들은 다른 가족들보다 조금 더 낮게 유지하는 게 열감이 나타나는 걸 좀 막아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는 두부, 대두, 두유와 같은 콩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겁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하고 같은 기능을 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멜라토닌을 드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생리 여성들은 생리 일주일 전에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생리 전 증후군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에 깬 시간이 늘어나고요. 비렘 수면 시간이 늘어나고 수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임산부는 불면증과 하지불안 증후군은 코골이 무호흡증이 잘 생기죠. 그래서 중간에 깬 시간이 늘어나고 비렘 수면이 늘어나고 수면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폐경이 되면 프로게스테론도 떨어지고 안면 홍조도 생기고 수면 무호흡증도 잘 오기 때문에 불면증, 코골이 무호흡증이 오는데 중간에 많이 깨요. 꿈꾸는 잠도 늘어나요. 비렘 수면 깊은 잠도 줄어들고요. 수면 효율도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수면의 변화를 겪기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기본적으로 잘 자는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생리와 임신, 폐경을 거치면서 여성들은 더 못 자는 일이 생깁니다. 갱년기 수면장애로 새벽 2, 3시에 자주 눈 떠서 일상이 피곤합니다. 갱년기 수면장애는 왜 생기고 수면제가 도움이 될까요? 내성이 생길까봐 오래 먹기가 걱정이네요. 폐경이 되면 여성들의 경우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해지고 그 때문에 중간에 자주 깨게 되죠. 열감 때문에 또 깨게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단 자야 돼요. 정해진 시간이라면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할 시간이 있어요. 그로부터 7시간 전이 내가 취침 시간입니다. 취침 시간으로부터 3시간 전부터는 식사하면 안 되고요. 땀나는 운동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감 때문에 땀이 나는데 잠자기 2, 3시간 전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뛰고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는 풀릴 줄 모르나 체온이 높아져요. 떨어지는데 한 서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잠들어도 체온이 높으니까 멜라토닌 없이 자는 거죠. 가벼운 운동, 스트레칭, 요가, 산책 같은 건 다 괜찮습니다. 잠자기 1시간 전부터 핸드폰 보지 마시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잠자는 시간까지. 긴장을 풀 수 있는 샤워라든지 스트레칭, 복식호흡 자주 하시고 음악 같은 거 들으면서 긴장을 푸십시오. 그러면서 잠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낮에 콩류로 되어 있는 두유 같은 걸 많이 드시고 그래도 안 되면 수면제를 드시는 것보다는 멜라토닌은 차라리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멜라토닌도 답이 정답이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좋은 수면 습관이 더 몇 배 더 중요합니다. 혹시 그렇게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멜라토닌을 3mm 이내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깨서는요. 또 핸드폰 보시면 안 돼요. 중간에 깨서 핸드폰 보시면 빛의 자극에서 생체시계가 또 켜집니다. 누워서 복식호흡이나 스트레칭 하다가 안 되면 잠자리에서 나가서 노란색 조명을 켜놓고요. 책이나 음악 들으면서 잠자니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수면 중에 두근거리는 증상, 갱년기 때문일까요? 가장 흔한 거는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불안하거나 걱정이 많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죠.
커피를 예민하신 분들 커피 마셔도 두근거리지 않나요? 중요한 일이 있거나 약속이 있을 때 내가 뇌가 긴장됐을 때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잠이 들었는데 중간에 깼어요. 그런데 가슴이 두근거려요. 낮에는 두근거리지 않습니다. 근데 낮에도 두근거리고 불안하지도 않은데 두근거린다면 이거는 내과를 가셔서 부정맥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낮에는 두근거리지 않는데 자다가 깼다는 거죠. 뇌가 깼다는 거죠. 뇌가 과하게 깼고 뇌가 과하게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뇌가 깨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분비가 됩니다. 특히 뇌가 그냥 살짝 깬 게 아니라 뇌가 과각성, 불안하고 걱정이 있고 잠에 대한 생각이 있고 쓸데없는 잡생각이 떠오르고 다음날 중요한 일,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한 걱정이 생기게 되면 두근거림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우선 긴장이나 불안 때문에 뇌가 자꾸 깨서 그 긴장이 깨어남에도 있는 거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겁니다. 저녁 늦게 커피를 마셨거나 자기 전에 핸드폰을 봐서 30분 동안 핸드폰 밝은 빛에 노출돼도 이런 가슴 두근거림이 생깁니다. 스트레스나 불안 또 잠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때 자다가 깨면 가슴 두근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수면 무호흡증은 뭐죠? 혀뿌리가 늘어져서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내가 쉬려고 머리에선 숨 쉬는 명령이 나와서 가슴이 불락불락 하는데 기도가 좁아지니 공기가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5년, 10년이 지나가면 뇌에서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숨 안 쉬는 시간이 15초가 아니라 30초가 되고요. 1분이 길어져요. 뇌에서 이게 너무 자주 깨니까 힘드니까 잘 안 깨요. 머리에 산소 농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 뇌에서는 심장을 아주 강하게 자극합니다. 그럼 심장이 엄청나게 펌프질하죠. 그 펌프질 하면서 또 산소 농도 떨어지면서 이 흉곽 안에 음압이 걸리면서 뇌가 깹니다. 깼는데 가슴은 여전히 펌프질하고 있으니까 가슴이 두근거릴 때 깼다면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수 있으니 수면 전문의를 방문하셔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